자, 오늘은 헤드캠을 하면서 사용하는 여러 프로그램 중에 캠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캠 프로그램은 우리가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크라운을 디자인했을 때 나오는 STL 파일이 있죠. 그 STL 파일을 NC 파일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왜 변환을 해주냐면 STL 파일을 가공기가 그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NC 파일이 필요한 거죠. 가공기가 작업을 한 크라운을 그대로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공기가 움직여야 되는 좌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STL 파일을 캠 프로그램에서 읽어가지고 그거를 가공기가 그대로 가공할 수 있도록 좌표를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NC 파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캠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캠 프로그램 중에서도 하이퍼덴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공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툴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가공을 중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NC 파일을 좀 편집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하이퍼덴트에서 NC 파일을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mm 툴을 가공하다가 툴이 부러졌다. 그러면은 앞에 2mm 툴 작업 공정은 우리가 스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mm 툴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0.6mm 툴이 부러졌다고 한다면 2mm 툴, 1mm 툴 가공 과정을 다 스킵을 하고 0.6mm 툴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이퍼덴트에서 NC 파일을 간단하게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이퍼덴트를 처음 열면은 이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처음 작업할 단계로 STL 파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일단 34, 35, 36번 코핑 디자인이 된 거를 불러와 볼게요. 네, 이런 형식으로 생겼고요. 고철문 타입은 크라운 브릿지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블럭을 불러오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내가 사용하던 블럭을 좀 불러오고 싶은데 여기 안에 데이터가 없다 하시면은 대략 아무거나 좀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로드 이미지 쇼 인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거를 클릭해서 내가 사용하던 블럭 사진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와서 대충 맞춰보는 거죠, 화면이랑. 이러면 내가 어디에 크라운을 배치를 해야 되는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대략 이 정도 위치에 배치를 하면 좋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템플릿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템플릿을 열어보면은 크라운 브릿지에 대한 템플릿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거는 자, 3+2축과 5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예요. 3+2축 같은 경우는 축을 두 개를 나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 시간이 좀 빨라질 수 있고요. 툴 소모량도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더컷 부위는 가공이 조금 미삭 구간이 남아서 피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케이스에 따라서. 하지만 동시 5축 같은 경우는 축 5개를 같이 동시에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툴 소모량도 조금 많을 수 있지만 내면에 있는 언더컷 부위도 완벽하게 가공을 해서 정확한 핏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3+2축이냐 5축이냐를 판단해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2축과 동시 5축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케이스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Set Milling Direction이라고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의 메뉴가 뜰 텐데요. 자, 이렇게 놓고 칼큘레이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칼큘레이트를 해보면은 자, 내면의 언더컷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언더컷이 좀 과하다 싶은 경우에는 동시 5축으로 가공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정확한 핏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언더컷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동시 5축으로 가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일단 동시 5축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커넥터를 형성을 하겠죠. 그리고 계산을 시작합니다. 네, 이제 자, 계산이 끝났습니다. 자, NC 파일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연결 프로그램에서 메모장을 선택한 다음에 네, 열어보겠습니다. 네, NC 파일 맨 위에 4번 툴, 5번 툴, 6번 툴을 사용해서 가공을 한다는 표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크래프트를 기준으로 2mm, 1mm, 0.6mm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1mm를 가공하다가 툴이 부러져가지고 1mm 구간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싶다면은 NC 파일을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검색에 가서
T05를 선택해서 여기부터 이 위까지 다 쭉 지워줘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너무 번거로우니까 하이퍼덴트에서 완료된 거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Show Tool Path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하이퍼덴트 뷰라는 프로그램이 열리고요. 툴이 어떻게 진입해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경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왼쪽 메뉴들을 보면은 마우스를 한번 올려 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공정에는 T04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두 번째 공정에도 T04, 세 번째도 T04, 네 번째도 T04, 다섯 번째가 이제 5번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T05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 없는 툴은 4번 툴이니까 1번 공정부터 4번 공정까지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를 하고 5번 공정부터 NC 파일 다시 쓰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라이트 NC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클릭해서 5번 공정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같은 NC 파일이 있으니까 덮어쓰기를 할 건지 물어보죠. 그래서 덮어쓰기를 하겠다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NC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아까 작업했던 그 NC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NC 파일을 다시 열었더니 자, T04가 빠졌죠. 4번 툴이 빠지고 5번 툴부터 이제 가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NC 파일을 편집을 해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마저도 귀찮다, 그리고 내가 크래프트5X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크래프트5X에 보시면은 버튼 한 번만 클릭해서 어떤 툴부터 시작할지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NC 파일을 편집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NC 파일 편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보시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드윈이었습니다.